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해드리죠. 플랜비 문화협동조합의 이승욱 대표와 함께 플랜비의 문대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화데이트는 도시재생 사업을 가져오셨네요. 예, 이게 뭡니까? 예, 우리가 보통 재생이라는 요즘 뭐 도시재생 유지 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과거의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들은 기존에 있는 어떤 건물들이나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상업지구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도시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지만은 모든 도시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나 전통 같은 게 다 사라지고 네. 그다음에 아파트 브랜드명만 다를 뿐이지 네, 사실은 모두 다 똑같은 획일적인 모습을 도시가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개발 과정에 땅값이나 이렇게 그 집값이 급속하게 오르다 보니까 네. 그 원래 살던 주민들이 다 지역을 떠나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철거 과정에 이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기도 하는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은 이러한 단기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의 어떤 부작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낙후된 지역을 한꺼번에 철거하고 재개발하기보다는 다소 느리더라도 그 도시가나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나 전통을 보존하면서 도시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조금 그런 문제점도 뭐 아파트만 짓고 하는 걸 없애려고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감천 문화마을 같은 이런 도시 재생의 대표적 사례가 있다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해놓으면 땅값, 집값 올라가지고 주민들 떠나고 또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해가지고 뭐 이런 문제도 네.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들 살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단체에서도 2015년부터 저희가 한 5년 동안 영도 깡깡이 예술마을 조성 사업을 했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 마을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선박 수리 조선 산업의 네. 어떤 발상지인데 그 역사와 전통을 기록한 책을 발간하기도 하고 뭐 마을 박물관을 만들기도 하고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예전에 영도와 자갈치로 오갔던 도선을 복원해서 깡깡이 유람선을 재개하기도 했는데 이런 어떤 특성을 살리는 것 외에도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마을의 주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할 건가. 네. 그래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직접 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마을 해설사로서 주민들이 마을을 소개한다든지 네. 안 그러면 커뮤니티 시설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지금 깡깡이 유람선 같은 경우도 마을 기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해 나갈 때 약간 뭐 반짝 유명세가 되어서 집값만 오르고 하는 식의 방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런 어떤 마을 재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닌 정말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지역 주민들도 주도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네. 곳 그런 곳을 소개해 주시겠다. 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죠? 예. 뭐 어디입니까? 예, 이번에 그 소개할 곳은 부산시 북구 구포에 새로 오픈한 이제 구포 국수체험관입니다. 네네. 예, 지금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구포역과 그다음에 이제 구포시장 인근에 이제 세태하고 있는 이 지역에 2017년부터 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뭐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낙동강변에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수상도보길 리버워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젊은 방문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신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 25일 날 오픈한 이제 이번 달이죠. 2월 달이 맞습니다. 네네. 예, 오픈한 구포국수체험관은 1층은 재면소와 이제 식당, 2, 3층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통밀을 이용해서 국수를 직접 뽑아보기도 하고 빵도 만들어 보는 체험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구포는 한국 전쟁 시절에 이제 저희가 원조를 받았던 밀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이게 낙동강 강바람이 좋으니까 면을 잘 말려서 이제 구포국수가 이제 이 지역의 어떤 전통적인 특산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살려서 여기 경우에도 이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힘을 모아서 20몇 분이 이제 마을 기업을 만드셨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구포국수의 어떤 전통을 이어가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체험 시설을 만들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나가면서 여기 봤는데 참 건물이 예쁘더라고요. 네. 국수 말리는 것도 볼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했는데 이제 수제 맥주 만드는 네, 곳도 소개를 맞습니다. 했었고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가 빨리 좀 진정돼 가지고 여기 많은 분들이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예, 다음 문화공간 소식은 어디입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한 문화공간 스페이스 움에 관한 네.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페이스 움은 카페 공간하고 그다음에 전시, 연주회, 강연 같은 것을 함께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네. 이 공간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이제 연주회, 전시회, 다양한 이제 문화예술 교양 강좌들을 열어서 지역 문화 사랑방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이 이제 특별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게 그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이곳을 방문했는데 이 공간을 지키고 있는 김은석 대표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도 있는데 이 위기에 굴하지 않고 개관 10주년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그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클래식, 국악, 영화 OST, 탱고까지 다양한 장르의 어떤 연주회도 이제 개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문화 사랑방으로 이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이 그 스페이스 움의 이제 10주년 프로그램에 이제 격려와 축하의 네.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네. 여기 지키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아 이게 근데 제가 이제 두 군데다 아까 구포국수 네. 체험관 네. 여기도 그렇고 스페이스 움도 그렇고 보통 이런 데가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지하철하고도 굉장히 가깝기 맞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는 의미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 요즘 좀 문화예술도 조금씩 아까 스페이스 움 했는데 움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 지금 코로나 감염병이 이제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기 시작한 지 1년을 이제 훌쩍 넘어섰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희생자가 270만 명이 넘어섰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교적 우리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1,7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코로나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생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요즘 방역 조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가족들과 이제 작별 인사도 못 건넨 안타까운 사연들도 굉장히 적잖게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설치미술가 박혜수 작가와 함께 코로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재조명하는 의미 깊은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혜수 작가는 그동안 이제 개인의 삶과 일상에서 잊혀진 어떤 기억들, 이야기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해서 그걸 그림이나 영상이나 또는 설치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이제 코로나로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인사를 이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모아서 이제 늦은 배웅이라는 이름으로 4월 24일부터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염병 시대를 다 같이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적 공감과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술적 어떤 소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끈을 잇는 매우 의미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뜻깊은 전시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부산의 예술가들도 정말 많이 어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에서도 새로운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공연이라고 하면 특히 현장에서 대면 관람을 통해서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위기로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현장 예술의 어떤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연하고 영상을 결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이제 실험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에 이제 좀 이제 공연 연출가이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공연 기획자인 예술은 공유다 신문섭 대표가 강한리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공간에
이제 좀 재밌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과 영상을 결합하고 이렇게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이제 선보이는 어댑트 플레이스라는 스튜디오용 이제 소극장을 오픈을 했는데요. 예.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대 조명, 영상 같은 이런 이제 무대 공연 기술 스태프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일사천리로 공간을 이제 오픈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공간은 관객들이 직접 이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소극장이기도 하지만은 관련한 영상 음향 장비를 갖추고 실시간으로 공연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보면 이제 이게 방송용 스튜디오와 소극장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네. 그 오늘부터 이제 뭐 내일까지 원래 이제 이게 신문섭 대표가 제작을 했던 오페라 이제 캐주얼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를 이제 선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수 인원들에게 방역 이제 지침을 지켜서 현장 관람도 가능하지만 실시간으로 온라인 관람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그 신문섭 대표는 이제 공연 기획이나 연출 뭐 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고 2019년에는 이제 1976 한란 카운티라는 이제 뮤지컬을 통해서 이제 네.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새로운 공간을 오픈해서 예.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성과들을 많이 이제 관객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연 연출가이자 기획가인 예술은 공유다의 신문섭 대표가 예.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어댑터 플레이스라는 소극장을 최근에 오픈했는데 여기에 카메라와 네. 카메라 시설도 있고 소극 네. 공연도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술 이렇게 관련해서 들으면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한꺼번에 막 네. 쏟아지니까 예. 어떤 공연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라트비아타가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도 공연이 네. 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관람해달라. 신문섭 대표는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신 적이 네. 있거든요. 예, 예, 한번 예. 옛날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기대되는 소식이라고요? 뭐 네. 어떤 기대입니까? 예, 지난달에 이제 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올해 바다 미술제가 개최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다 미술제 전시 감독을 선정을 했는데 인도 출신의 영국 기획자 리타카 비스와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경연제로 행사가 진행되는데 짝수년도에는 부산 비엔날레, 홀수년도에는 이제 바다 미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행사 모두 다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어떤 시각예술 축제입니다. 예, 바다 미술제는 예전에 이제 이 인근의 강안리에서도 진행되기도 했었고 중간에 이제 송도에서 진행되기도 하다가 최근에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바다는 부산을 대표하는 어떤 자연 환경이고 이런 자연 환경을 잘 살린 이제 대규모 공공미술 전시를 통해서 미술의 이제 대중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이번 전시감독 이제 선정이 화제를 모은 게 바다 미술제 최초로 국제 공모를 해서 이제 선정이 되었고 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외국인이었고 또 최초의 여성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1995년생인데 예. 아직 20대죠, 그죠? 아이고. 그래서 역대 최연소 이제 전시 감독이기도 합니다. 야, 20대 감독 완전 파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되겠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그 리티카 비스와스 감독은 이제 인도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또 대학은 싱가포르에서 이제 예술학을 전공했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영화를 전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국 노팅엄에서 이제 전 실험적인 전시 공간에서 큐레이터를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분의 그 이력은 네.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1995년생의 20대가 바다 미술제 역대 최연소 전시 감독입니다. 외국인이고 최초의 여성 감독. 어떻게 할지 한번 기대를 예,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플랜 B